좀 차이가 있겠지. 기존에 했었던 학생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공통수학 1할 때 제일 말미에 배우는 이 경우의 수가 나중에 확률과 통계할 때 정말 많이 거기에 도움을 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일단 잘 들어봐봐. 세세한 내용들은 내일부터 계속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세세한 내용들까지는 정리를 해 나갈 텐데, 자, 경우의 수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앞으로 자 잡아 나갈 것인지를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경우라는 거를 1에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차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경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차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차이가 도대체 몇 개 나느냐? 이게 결국 경우의 수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 상황이 서로 차이가 나는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 그 판단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우의 수에서 최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컨셉이라고 본다면 내가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으면 따로 세면 되는데 차이가 없으면 무시하면 된다는 얘기가 이게 제일 첫 번째 단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다라는 걸 찾았어. 얘랑 차이가 나네? 그것까지 찾았어.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 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수를 파악을 한다는 얘기야. 즉 어느 영역이야? 계산의 영역이 있겠죠. 계산의 영역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계산의 영역을 어떻게 하는 거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밖에 없지만 그게 단순치가 않아요. 정말 단순치가 않으니까 자 하나씩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차이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몇 개 있느냐야. 도대체 몇 개의 차이가 나느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답을 요구를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카운팅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내가 이렇게 생각을 좀 얘기해 줄게. 자 먼저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전체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주사위를 던졌어. 1부터 6까지 전체 상황이 벌어질 거고 자 6명을 배열할 거야. 6팩토리얼이 전체 경우가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4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4C3이 전체 경우가 되겠지. 근데 전체를 파악을 하는데 여기서 전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문제를 보시면서 제한을 보셔야 돼. 제한 조건, 제한이 도대체 몇 개 걸리는지를 보신다는 얘기야. 자, 제한을 살펴본다는 얘기야. 제한에 대해서 제한을 파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살짝 이미지화해서 만들어줄게.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있을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뭔가 상황이 발생을 할 거니까 그 상황 전체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한이 걸려진 경우의 개수를 찾는 게 우리가 목표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걸릴 거냐면 제한이 걸릴 거란 말이지. 자, 제한이 이렇게 걸린다라는 얘기고 마치 뭐랑 동일하니? 집합에서 배웠었던 벤 다이어그램 상황과 동일합니다. 근데 경우의 수를 연구했고 확률과 통계를 어느 정도 정립한 학자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집합에서 만들어 놨어요. 오케이? 집합 내에서 뭘 만들어 놨다? 경우의 수가 세팅이 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확률과 통계에 전혀 동떨어진 표현이 아니야. 얘가 정확한 거야. 어떻게 보면. 자, 제한이 걸려져 있는데 그럼 봐봐. 내가 제한된 상황을 찾으려고 해. 제한된 상황을 찾으려고 해. 그러면 경우는 딱 두 가지야. 두 가지야. 크게 없어요. 자,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한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 행위입니다. 첫 번째 행위는 뭐냐? 자, 제한된 상황을 직접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야. 제한된 상황을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로 각각 나누고 난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 저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싹 다 합해주면 되겠지. 이게 하게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케이스 분류를 합니다. 케이스 분류를 딱 하게 되면 뭐를? 자,
케이스 1이 있겠죠. 케이스 1이 있겠죠. 케이스 2가 있겠죠. 케이스 3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쌤, 케이스는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상황이야. 상황 자체가 뭔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케이스들로 싹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에서는 세 가지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고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나왔어? 네 가지가 나왔으니까 세 가지 케이스랑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차이 3개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에서 세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차이 4가지를 전부 다 뭐 해주면 된다? 합을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합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한다? 합을 해주면 되겠죠. 합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잘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케이스 분류도 좋긴 한데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별로 없어요. 자, 뭐 하면 된다? 그렇지. 제한된 사건을 나누다 보니까 케이스를 띡 나누려고 띡 봤는데 너무한 거야.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저게 아닌 경우를 세려버리면 되겠지. 그게 뭐다? 여사건이다. 여집합과 동일합니다.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잘 봐. 얘들 문제 풀면 딱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여사건을 내가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케이스를 분류할 것이냐 잘 생각을 해야 돼. 복잡한 상황은 없어요. 딱 두 가지 중에 여기서 이쪽에서 길을 갈지 이쪽에서 글을 갈지 유불리 따지고 난 다음에 얘가 더 유리할 것 같아. 그럼 얘로 풀면 되고 만약에 얘가 더 풀 것 같아. 그럼 얘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이게 전체적인 틀의 끝이 되는데 자, 한 가지 상황만 내가 좀 더 얘기를 해주고 합 말고 곱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제한이 딱 한 개 걸려가지고 매우 단순한 상황인데 자, 제한이 2개 걸렸다고 칩시다. 자, 제한이 2개 걸린 상황도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고 제한이 2개 걸리는 상황은 딱 어디랑 아기가 맞느냐 하면 집합에서 배웠었던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개수를 세리는 거와 완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한의 개수가 2개 걸리거나 3개 걸리는 이 상황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한 2개 걸렸을 때부터만 일단 먼저 정리해 줄게. 오케이? 자,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제한을 자, A라는 제한이 걸려 있고 B라는 제한이 걸려 있는데 제한이 2개 있다라는 얘기는 자, 제한 A, 제한 B라고 둡시다. 제한이 A, B가 걸려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 상황을 찾는다라고 친다라면 결국에는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다시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뭘 찾는다? 경우의 수를 찾는 거잖아. 결국 경우의 수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는 거와 거의 100% 일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찾는 거가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준다고? 다시 큰 틀이 2가지예요. 뭐다? 첫 번째가 직접 다 이 경우를 뭐한다? 자, 케이스 1, 케이스 2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 1, 케이스 2로 자, 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케이스 분류야.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케이스 분류를 할 때도 있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자, 케이스 분류에 맨 들어가긴 하나.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네, 이렇게 표시할게. 소소한 여사건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시할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를 구하고자 하는데 얘를 직접 케이스 분류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근데 내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B의 원소의 개수를 너무 쉽게 구하고 난 다음에 뭐를 빼주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전체라고 보고 얘를 빼주면 되겠지. B차 A 또는 자, B에서 A의 여집합을 빼버려도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A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A의 인 사건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A가 되긴 하지만 B가 되지 않는 경우를 빼가지고 경우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뭘 사용한다? 여사건을 사용하는 거고. 자,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게 뭘까?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겠지만 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걸 넘어서야 돼요. 자, 뭘 해주느냐? 여사건을 사용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이 말이죠. 전체의 경우에서 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경우가 아닌 경우니까 자, 누구를? 자, A도 아니거나 자, 봐봐. 전체의 경우에서 A교 B의 여집합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줄게. 나중에 뭐 다시 한번 하기겠지만 A의 여집합의 개수랑 B의 여집합의 개수를 더하고 난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개수를 그냥 빼주면 N 생략했어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집합에서 여러분들이 다뤄왔었던 거니까 얘가 누구랑 똑같은데 A 여 합 B 여랑 동일할 거니까 얘의 경우의 수를 세리는 거야. A의 경우의 수를 세리고요. B의 경우의 수를 세리고요. 겹쳐지는 부분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인데 자, 하지를 못했네. 일단 이만큼 정리하시고 이게 가장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된다. 오케이? 이게 가장 큰 틀이니까 여러분들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조금 할 거고 오늘 풀고 가야 될 게 자, 나머지 2차 부등식 문제들 다 풀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2차 부등식 문제들 다 푸시고 가시면 돼요. 자, 남은 문제 다 푸시고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이거 마무리 짓고 내일은 이거 이 교재만 들고 오면 돼. 경우의 수 교재만 들고 오면 돼요. 오케이? 네, 봅시다.